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 즉 마그네티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아름다운 외모, 잘 가꾼 몸매, 매혹적인 향수나 현란한 말솜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끌림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 즉 기운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미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 즉 아우라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을 품고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끌어안는 힘입니다. 마그네티즘이란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욕망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 접촉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있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본능,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합의 과정이 그들에게 만져질 듯한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깊이가 있구나. 여러 겹의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제스처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운을 발산하고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안정되고 정돈된 기운을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끌림의 힘을 갖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먼저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조급함에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지며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태도가 매력적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굳건함.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주목을 끌고 주목이 머무는 곳에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관계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복하려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발견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모든 시도는 내면의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핍감만큼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치 고요한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유영하는 사람. 칼 융은 리비도를 단지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고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관찰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자는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로 증명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고도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역할이나 비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명료하고 깨어있는 관찰의 상태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쳐다보지 않지만 한번 눈길을 주면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한번 손길이 닿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건네는 손길에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미묘한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펼쳐집니다. 무언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은 그 사이의 여백,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살짝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입니다. 기대감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동기화를 지배하십시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까워져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고 관계를 잠시 멈춰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으며 긴장감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확한 찰나가 있습니다. 마그네티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힘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게 혹은 약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소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주의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당신은 올바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없이 눈빛으로 당신의 존재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신비로운 접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리드하려는 댄서는 스텝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리듬을 놓칩니다. 마그네티즘은 바로 리듬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5번째 원칙, 부재를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의 비밀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지속적인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의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반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마그네티즘은 전략적인 부재, 의식적인 사라짐, 의도적인 물러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대비 효과를 위함입니다. 너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절정에서 호련히 물러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현실의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의 상상력과 상징의 공간, 즉 투사의 세계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을 마스터한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6번째 원칙, 접촉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상대를 만집니다. 그러나 마그네틱한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누르거나 팔을 살짝 스치거나 아주 잠시 더 머무는 손가락. 사소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감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심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송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손길은 애정과 힘, 그리고 안정감을 말없이 전달합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제대로 만집니다. 욕망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만 마그네티즘은 그 반대에서, 즉 욕망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자의 고요함에서 생겨납니다. 칼 융은 욕망을 적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 에너지는 상대를 꿰뚫는 눈빛으로, 미묘한 제스처로 공간을 감싸는 존재감으로 변형됩니다. 7번째 원칙, 절대로 패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 때문에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말, 똑같은 만남의 리듬.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마그네티즘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깨어있게 하고 싶다면 절대로 같은 에너지를 2번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따뜻함으로, 내일은 시원한 바람으로, 오늘은 깊이 파고들고, 내일은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매혹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매력이든 인간적 매력이든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육체는 그 손길을 잊을지 몰라도 무의식은 그 감정적 인상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은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느껴졌던 감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존재감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 깊이 파고드는 존재감의 질입니다. 진정한 끌림은 외면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통합하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깊고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 즉 마그네티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아름다운 외모, 잘 가꾼 몸매, 매혹적인 향수나 현란한 말솜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끌림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 즉 기운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미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 즉 아우라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을 품고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끌어안는 힘입니다. 마그네티즘이란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욕망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 접촉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있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본능,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합의 과정이 그들에게 만져질 듯한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깊이가 있구나. 여러 겹의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제스처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운을 발산하고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안정되고 정돈된 기운을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끌림의 힘을 갖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먼저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조급함에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지며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태도가 매력적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굳건함.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주목을 끌고 주목이 머무는 곳에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관계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복하려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발견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모든 시도는 내면의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핍감만큼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치 고요한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유영하는 사람. 칼 융은 리비도를 단지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고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관찰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자는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로 증명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고도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역할이나 비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명료하고 깨어있는 관찰의 상태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쳐다보지 않지만 한번 눈길을 주면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한번 손길이 닿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건네는 손길에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미묘한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펼쳐집니다. 무언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은 그 사이의 여백,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살짝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입니다. 기대감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동기화를 지배하십시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까워져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고 관계를 잠시 멈춰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으며 긴장감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확한 찰나가 있습니다. 마그네티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힘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게 혹은 약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소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주의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당신은 올바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없이 눈빛으로 당신의 존재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신비로운 접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리드하려는 댄서는 스텝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리듬을 놓칩니다. 마그네티즘은 바로 리듬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부재를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의 비밀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지속적인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의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반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마그네티즘은 전략적인 부재, 의식적인 사라짐, 의도적인 물러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대비 효과를 위함입니다. 너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절정에서 호련히 물러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현실의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의 상상력과 상징의 공간, 즉 투사의 세계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을 마스터한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섯 번째 원칙, 접촉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상대를 만집니다. 그러나 마그네틱한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누르거나 팔을 살짝 스치거나 아주 잠시 더 머무는 손가락. 사소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감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심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송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손길은 애정과 힘, 그리고 안정감을 말없이 전달합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제대로 만집니다. 욕망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만 마그네티즘은 그 반대에서, 즉 욕망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자의 고요함에서 생겨납니다. 칼 융은 욕망을 적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 에너지는 상대를 꿰뚫는 눈빛으로, 미묘한 제스처로,
공간을 감싸는 존재감으로 변형됩니다. 7번째 원칙, 절대로 패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 때문에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말, 똑같은 만남의 리듬.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마그네티즘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깨어있게 하고 싶다면 절대로 같은 에너지를 2번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따뜻함으로, 내일은 시원한 바람으로, 오늘은 깊이 파고들고, 내일은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매혹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매력이든 인간적 매력이든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육체는 그 손길을 잊을지 몰라도 무의식은 그 감정적 인상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은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느껴졌던 감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존재감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 깊이 파고드는 존재감의 질입니다. 진정한 끌림은 외면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통합하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깊고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 즉 마그네티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아름다운 외모, 잘 가꾼 몸매, 매혹적인 향수나 현란한 말솜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끌림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 즉 기운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미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 즉 아우라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을 품고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끌어안는 힘입니다. 마그네티즘이란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욕망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 접촉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있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본능,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합의 과정이 그들에게 만져질 듯한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깊이가 있구나. 여러 겹의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제스처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운을 발산하고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안정되고 정돈된 기운을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끌림의 힘을 갖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먼저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조급함에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지며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태도가 매력적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굳건함.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주목을 끌고 주목이 머무는 곳에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관계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복하려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발견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모든 시도는 내면의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핍감만큼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치 고요한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유영하는 사람. 칼 융은 리비도를 단지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고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관찰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자는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로 증명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고도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역할이나 비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명료하고 깨어있는 관찰의 상태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쳐다보지 않지만 한번 눈길을 주면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한번 손길이 닿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건네는 손길에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미묘한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펼쳐집니다. 무언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은 그 사이의 여백,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살짝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입니다. 기대감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동기화를 지배하십시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까워져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고 관계를 잠시 멈춰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으며 긴장감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확한 찰나가 있습니다. 마그네티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힘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게 혹은 약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소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주의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당신은 올바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없이 눈빛으로 당신의 존재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칼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신비로운 접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리드하려는 댄서는 스텝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리듬을 놓칩니다. 마그네티즘은 바로 리듬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부재를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의 비밀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지속적인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의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반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마그네티즘은 전략적인 부재, 의식적인 사라짐, 의도적인 물러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대비 효과를 위함입니다. 너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절정에서 호련히 물러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현실의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대방의 상상력과 상징의 공간, 즉 투사의 세계를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을 마스터한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섯 번째 원칙, 접촉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만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충동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 상대를 만집니다. 그러나 마그네틱한 접촉은 필요가 아닌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상징적입니다. 어깨를 가볍게 누르거나 팔을 살짝 스치거나 아주 잠시 더 머무는 손가락,
사소한 제스처지만 느끼고 감지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에 엄청난 감정적 밀도를 가집니다. 칼 융은 육체가 심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스처는 단순한 접촉 이상의 것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송합니다. 존재감으로 가득 찬 손길은 애정과 힘, 그리고 안정감을 말없이 전달합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관찰하고 덜 만지지만 제대로 만집니다. 욕망은 우리를 서두르게 하지만 마그네티즘은 그 반대에서, 즉 욕망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자의 고요함에서 생겨납니다. 칼 융은 욕망을 적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릴 때 그 에너지는 상대를 꿰뚫는 눈빛으로, 미묘한 제스처로, 공간을 감싸는 존재감으로 변형됩니다. 7번째 원칙, 절대로 패턴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욕망은 예측 가능성 속에서 죽어갑니다. 무의식은 움직임, 놀라움,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관계가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 때문에 끝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말, 똑같은 만남의 리듬.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마그네티즘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계속 깨어있게 하고 싶다면 절대로 같은 에너지를 2번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은 따뜻함으로, 내일은 시원한 바람으로, 오늘은 깊이 파고들고, 내일은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매혹은 예측 불가능함에서 자양분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혼란스럽거나 변덕스러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동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 매력이든 인간적 매력이든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왜 그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육체는 그 손길을 잊을지 몰라도 무의식은 그 감정적 인상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은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말과 말 사이에 느껴졌던 감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존재감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 깊이 파고드는 존재감의 질입니다. 진정한 끌림은 외면을 꾸미는 기술이 아니라 내면을 통합하는 예술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깊고 강력한 힘을 발견하고 당신만의 고유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 즉 마그네티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힘이 아름다운 외모, 잘 가꾼 몸매, 매혹적인 향수나 현란한 말솜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끌림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리적 에너지, 즉 기운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빛을 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통합하는 것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이 미묘하게 뿜어져 나오는 빛, 즉 아우라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입니다. 한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더라도 그 안에 깃든 에너지가 불안정하고
자신감 없다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존재감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서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는 능력입니다. 욕망을 품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충동을 품고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도 끌어안는 힘입니다. 마그네티즘이란 내면의 긴장감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충동과 자제력 사이의 긴장, 욕망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 접촉과 멈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칼 융은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있는 거대한 저수지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숨겨야 한다고 믿는 모든 것, 당신이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모든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무언가를 발산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본능,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로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합의 과정이 그들에게 만져질 듯한 깊이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저 사람은 깊이가 있구나. 여러 겹의 결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육체는 영혼이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 유혹의 기술을 흉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뒤에 진정한 내면의 에너지가 없다면 어떤 제스처도 공허할 뿐입니다. 사람을 끄는 것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콤플렉스로 가득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기운을 발산하고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안정되고 정돈된 기운을 발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끌림의 힘을 갖고 싶다면 먼저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먼저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마그네티즘은 흔들림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 인정받고 싶다는 조급함에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지며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태도가 매력적입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머무는 굳건함. 바로 그 모습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호기심은 욕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의 주목을 끌고 주목이 머무는 곳에 매혹이 싹틉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관계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복하려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발견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모든 시도는 내면의 결핍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결핍감만큼 매력을 반감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마치 자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듯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치 고요한 현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유영하는 사람. 칼 융은 리비도를 단지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에너지로 보았고 이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과시하는 데 쓰지 않고 관찰하는 데 투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이 보는 자는 깊이 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장악하십시오. 흔한 실수는 존재감이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의 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당신이 얼마나 눈에 띄느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그 공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로 증명됩니다.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서지 않고도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마그네틱한 사람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지만 그들이 자리를 비우면 모두가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너무나 강렬해서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역할이나 비교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명료하고 깨어있는 관찰의 상태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쳐다보지 않지만 한번 눈길을 주면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자주 접촉하지 않지만 한번 손길이 닿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됩니다. 내면의 밀도가 높은 사람이 건네는 손길에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미묘한 역학, 즉 기대감의 통제가 펼쳐집니다. 무언가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티즘은 그 사이의 여백, 전략적인 지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순간에 닿지 않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순간에 침묵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순간에 살짝 물러설 때, 바로 그 순간 뇌의 탐색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입니다. 기대감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네 번째 원칙, 감정의 동기화를 지배하십시오. 심리적인 타이밍은 시계의 시간과 다릅니다. 가까워져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고 관계를 잠시 멈춰야 할 최적의 순간이 있으며 긴장감이 가장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정확한 찰나가 있습니다. 마그네티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힘이 과잉이 아닌 정확성에 있음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세게 혹은 약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소리를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건반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깊은 주의력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과 상대방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당신은 올바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없이 눈빛으로 당신의 존재를 원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열리는 것을 알아차릴 때,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 즉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신비로운 접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감정적 동기화는 춤과 같습니다. 너무 일찍 리드하려는 댄서는 스텝이 엉키고 너무 오래 기다리는 댄서는 리듬을 놓칩니다. 마그네티즘은 바로 리듬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감정적 흐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부재를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력의 비밀이 꾸준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지속적인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것의 가치는 희미해집니다. 반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중단된 것은 기억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마그네티즘은 전략적인 부재, 의식적인 사라짐, 의도적인 물러남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대비 효과를 위함입니다.
너무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존재감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절정에서 호련히 물러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속에 유령처럼 남습니다. 그리고 유령은